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9개 학교 전체 입학생 2,418명 중에 53.9%인 1,304명이 그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나서 그 영재 학교뿐만이 아니고 자사고에서도 그 수도권 쏠림 현상 및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여러분들?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강득구 의원과 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공동으로 2020 학년도 전국 단위 자사고 입학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강득구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득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득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이번 국감에서 그 교육 격차와 교육 불평등 문제를 이제 그 집중적으로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좀 그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네. 예. 그 이번 국감에서 그 교육 격차와 교육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셨잖아요.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셨는지 그냥 제기하신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찾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확인한 건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부모의 소득이 자식한테 규정되고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자식의 그 교육 학력까지도 다 비례해서 간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이게 심하다라는 게 객관적 지표로 확인됐습니다. 과거에는 계층 사다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계층 사다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설문조사를 통한 객관적 자료들이 확인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공교육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나라는 유치원 때는 영어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과목별로 또 과외를 받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훨씬 더 이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그 요소들, 다시 말하면 이 중상층은 코로나19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 사교육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졌고 그리고 중하층은 완전히 좀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고 이러니까 이 교육 격차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 저 학교에서 이제 원격 수업으로 저 수업들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학습 격차가 이제 더 커지고 그럼으로써 뭐 쉽게 말씀드려서 좀 여유가 많은 집안에서는 별도의 사교육을 또 많이 또 교육을 시키는 가정도 많고 그럼으로써 더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인천 미추홀 사건 같은 경우도 완전히 방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하층 이하의 그 우리 자녀들은 그런 아이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이틀 등교하고 그러면 3, 4일은 예를 들면 사교육 시장에 보내고 이렇게 되니까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이 사회불평등이랑 다 연계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수도권에 예를 들면 서희 강남, 서초 요 벨트는 다 이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되니까 사교육이라는 이 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고 그게 안 된 아이들은 방치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거고 이 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예를 들면 판검사 이 출신 고등학교 출신별로 보면은 소위 말하는 특목고 출신들이 벌써 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상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걸 공교육에서 풀어야 되는데 공교육이 이런 격차를 더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저 강득구 의원님, 이 돌봄 공백하고 학습 공백의 문제가 고학년이 아니라 이제 저학년일수록 더 치명적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이게 저 이유가 뭐예요? 저학년이 왜 치명적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시죠. 초등학교 1, 2학년 때 예를 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연령대가 이 학습에 대한 기초 그리고 또 정서적
토대 아직 이런 어리니까. 것들을 만드는 결정적인 연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그게 이제 3, 4학년으로 넘어가면 이미 어떻게 보면 다 이 격차가 이제 잠재적으로 전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저학년일수록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부에서 고3만 매일 등교를 하는 걸 했는데 외국에서 고3만 매일 등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예. 지금 우리 강 의원님 말씀의 질문을 그 내용의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아까 방금.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이 계속 초등학교 1, 2학년 전면 등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나 몇 개시는 초등학교 1학년 전면 등교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러니까 교육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고3생이 아닌 저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등교를 실시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참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대학교 입시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연령대별로 발달되는 정서적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습에 대한 이해 과정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직 대학 입시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그런 어떤 이 교육 체제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발생되는 거죠. 우리 강덕구 의원께서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돼 계시죠? 예. 그래서 또 이런 조사를 또 해주신 것 같아서 또 좀 잘 파악은 했는데 이거 참 우리 강 의원님 말씀처럼 이 돌봄 공백이나 학습 공백도 한 번 더 좀 깊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육 격차가 교육 불평등을 낳고 그것이 예를 들면 사회 구조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보이진 않지만 계급화 내지는 양극화를 만드는 이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게 세상에서 부동산 문제하고 교육 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하던데 아무튼 나중에 또 이 내용 관련해서 좀 더 깊게 또 좀 시간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 의원님.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교육과 부동산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주거 이 비용이 가장 높은 데가 사실은 또 교육에 대한 사교육이 가장 또 심한 지역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강 의원님하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만안구 의원이었습니다.